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영상을 제가 1시간 넘게 이거 찍어서 영상을 똑같은 내용을, 그런데 밑에 덧글이 소리요 이렇게 적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앞부분 영상 때 소리가 좀 작다는 분이 있어서 아직도 소리가 적나요 이렇게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우연히 한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중간에 그 끊기는 안 나오는 부분이 카트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요. 한 20분이 넘어요, 분량이. 그래서 똑같은 영상을 2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반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애로가 있고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수업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전기설비 설계 직무 4강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이 전기 설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로 강전, 우리 이제 전기를 이제 고전압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돼요. 이렇게 발전소에서부터 변전소를 거쳐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 과정에 그 60Hz는 안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대로 오는데 그 배선이 길고 선 자체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트랜스를 많이 거치잖아요. 그래도 60Hz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그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여기 변압기 그림이 있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변압기는 잠깐요.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트랜스라고 하는 트랜스포머가 원래 이제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줄여서 트랜스라고 불러요. 일본 애들은 그게 도란스라고 발음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도란스라고 하고요. 이사한다는 뜻도 있고요. 운반하는 여러 가지 뜻도, 운반한다는 뜻도 있고 한데, 우리는 이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전압을 변환해서 옮기는 거를 말해요. 이제 주로 전압을 낮추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변압기가 이제 승합용은 주로 없고요. 주로 낮추는 데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변압기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절연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 종별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 권선 개수에 의한 분류, 내부 구조에 의한 분류, 이런 이제 사용 전압에 의한 분류 이렇게 있어요.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절연 방식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유압 변압기가 있고요. 건식 변압기, 몰드 변압기, 가스 절연 변압기 있고요. Y종, A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사용 전압에 의한 분류에도 A종, B종 이렇게 써요. 이 발전기 전압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으로 승합하는 변압기를 A종이라고 하고요. 특고압에서 다른 특고압으로 승합하는 변압기는 B종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하기도 하고요. 보통 상이 단상이냐 삼상이냐에 따라서 단상 변압기, 삼상 변압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이 화면은 화질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른 넘어갈게요. 그 중에서 요 위에 유압 변압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유압 변압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게 이제 요게 실물이에요. 자, 그런데 생긴 모양이 엄청, 표현이겠지만 구닥다리 같이, 구형 모델 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래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모양이 그래서 그렇고, 칼라로 보면 조금 다른데요. 칼라로 된 게 제가 특별히 이렇게 구해놨는데요.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전력용 유압식 변압기예요. 아까 그것이 칼라로, 아까 뒷부분이고요. 여기 앞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눈에는 주로 이런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배전용 변압기라고 해서 유입식 변압기. 이 안에 오일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제 그런 형이고요. 요 백은 용량을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식 변압기가 있어요. 건식은 이렇게 이제 유입식 같이 오일이 들어있지 않는 걸 건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또 다른 수업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다시 한번 보면 냉각 방식에 의한 분류를 보면 유입자 냉식이 있고요. 유입풍 냉식, 유입수 냉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그거 얘기해요. 유입자 3번 이제 그 앞에 1, 2번은 지나갔고요. 그냥 한번 보면 유입자 냉식, 유입풍 냉식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입자 냉식은요. 권선 철심의 발생 열을 대류에 의해서 이게 자연적인 그거에 의해서 기름에 전해지고 다시 탱크 벽에 전달되어서 그 외부 표면의 방사와 공기 대류로 의해서 자연 방열되는 방식이 유입자 냉식이에요. 근데 유입풍 냉식은 유입자 냉식의 방열기에 이 송풍기를 달아가지고 바람을 보내서 방열하는 이런 거는 유입풍 냉식이라고 그래요. 유입수는 말 그대로 이 냉각수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순환해가지고 냉각하는 방식이에요. 냉각 수질이 안 좋거나 하면 그 물때가 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수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송유자 냉식, 기침이 자꾸 나서 여러분 저 깎아볼지 모르겠어요. 송유자 냉식은 이제 방열기 탱크에 별도로 설치해서 탱크 본체와 방열기 탱크 사이에 접속관에 송유 펌프로 냉각시키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제 참고로 그냥 읽었어요. 제가 이런 물건을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던 거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왔어요. 이런 건 우선 필요가 없고요. 변압기 결선을 보면요. 우선 이제 이게 중요한데 오늘 수업에서는 그 변압기 결선과 이게 결선을 가지고 삼상 모터 결선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수업이 뭐냐면 일반인들도 이 영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냉동고나 이런 그 이제 인버터 같은 수리를 하는 분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하고 주제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 알아주면 다 상식적으로 괜찮은 거니까 같이 한번 그런 얘기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그 소형 전자제품에도 보면 트랜스가 들어있어요. 그 트랜스는 보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단조로운 거예요. 1차에 22,000V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22,900V라고 했는데요. 보통 한 22,900입니다. 보통.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외우기 좋도록 22,000이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22,900이에요. 전봇대를 보면은 제가 잠깐 그려보면
전주가 이렇게 전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주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좀 예쁘게 잘 안 그려져요. 이게 지금 마우스로 제가 했는데 이 펜이 있어요. 여기에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선이 세 가닥이 연결돼요. 이렇게 여기 이게 삼상이 지나간다고요. 우리 집 옆에 그림이 좀 이렇게 뭐 예쁘게 안 그려지는데 세 가닥이 지나가요. 요 위에 이렇게 그게 보면 어떤 식으로 보통 전압이 되냐 하면 이게 제일 흔해요. 여기 들어오는 유입되는 전압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전압이 22,900, 22,900이 여기에 들어오고요. 요렇게도 22,900, 양쪽 가에 22,900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 좀 예쁘게 안 되죠? 그러면 나오는 게요. AB 요렇게 220 나오고 요게 이제 220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와컴 이게 이 PPT에서는 이게 좀 부드럽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써지더라고 예쁘게 이게. 이 와컴 프로그램에서 할 땐 잘 되는데 이 PPT에 와서 하면 이게 마우스로 쓰는 것 같이 괜찮아요. 여기 이제 미안해요. 여기 220 양쪽 끝에 이렇게 220 된다는 얘기. 이렇게 220. 정말 깝깝하고 못 그린다고 뭐가 하겠어요. 이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게 지우개를 통해서 한번 지워야 되겠어. 너무 지저분하게 잘 안 돼가지고요. 그냥 펜으로 그리는 게 낫겠어요. 트랜서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변압기가요. 요거는 한 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에 한 개를 말한 거라고요. 요거를 한 개로 했을 때를 단상 이선식이라고 하고요. 3개로 했을 때, 이걸 3개로 했을 때를 우리가 보통 단상 3선식이라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많이 안 써요. 이게 옛날에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이게 많아요. 이게 많은데 어떻게 많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AB의 22,900, BC가 22,900, AC가 22,900 요래 들어와서 AB가 220, BC가 220, AC가 200 요 타입이 많아요. 그거를 제가 사진을 이 책에는 원래 없는 건데요. 제가 사진을 구해와서 넣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이 트랜스가요. 요건 지금 2개짜리 사진을 제가 구해온 거고요. 이게 3개짜리예요. 보통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달려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상 변압기예요. 이게 삼상의 전압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배선해야 되냐면 이렇게 YY 결선과 델타 Y 결선, 델타 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트랜스가요. 이게 3개예요. 여기에 하나, 둘, 셋. 즉 변압기가 3개가 달린 거예요. 여기도 보면요. 여기도 델타 결선법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트랜스가 변압기가 3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하나짜리를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죠? 한 개짜리는 앞에 사진에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한 개 달린 거 뒤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단조롭게 하나 그냥 보통 우리 집 옆에 보면 하나 달린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 달린 게 여기 뭐 이런 건 이제 하나 이렇게 전봇대에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휴즈 종류인데 이걸 달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휴즈가 달려서 22,900의 전압을 가지고 내려와서 트랜스로 해서 낮추는 거예요. 자, 단상은 3상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3선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2선으로 쓰고요. 보통 3상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요. 이게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좀 잘 보이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상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이걸 왜 수업을 해야 되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뭐 전지에 우리가 바가지 차라고 하잖아요. 좀 그거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타 3상 결선 그런 것도 델타 Y 결선, Y 델타 결선, 델타 델타 결선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먼저 해볼게요. 이 변압기는 사실은 크게 떠들 내용은 없어요. 이 변압기는 1차의 전압이 들어와 가지고요 2차에서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요 앞에 책에서는 요 책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다른 책인데요. 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변압기라는 것은 보면요. 그 주파수는 동일 주파수 60Hz는 안 바뀌는 상태예요. 그래서 즉 내용을 좀 읽어보면 1차 측에 전압이 들어와 가지고 2차로 즉 전자 세력의 매개체로 전압 세력의 매개체라는 게 전압이 들어와 가지고 전자 유도 작용으로 한쪽 권선에 이렇게 전압을 이제 2차 쪽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고 동일 주파수로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상 변압기와 삼상 변압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똑같은 걸 두 번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이게 앞에 영상을 보신 분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말도 더듬고 지금 좀 더워요. 제가 이게 좀 덥고 두 번 하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보통 이제 변압기 결선 종류를 알아야 돼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변압기 한 개를 가지고 22,900을 가지고 220 딱 요렇게만 내서 부하를 요래 연결하는 게 단상 2선식 결선법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일반 가정에서 여기 보통 연결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상 3선식 결선은 22,900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많이 안 해요. 이 방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AN 요렇게는 110이고요. 110이고 이제 100이라고도 적혀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106V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110이고 요렇게 110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110이 되고 양쪽 가해가 220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가 220 요 220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방식을 단상 3선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와 같이 변압기 3개를 달아가지고요. 이 입력에 22,900을 각각 이렇게 3상으로 넣어가지고 AB 220, BC 220, AC 220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220씩을 3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죠. 이 그림을 주면 220, 220, 220 이거는 110, 110, 220이잖아요. 요거는 220, 220, 200 원래는 이게 106인데 제가 110으로 고쳤어요. 외우기 좋으라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220을 3상 각각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요. 변압기 하나가 불량되는 수가 생겨요. 이렇게 하나가 이게 불량되는 수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2개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2개를 가지고요. 2개를 가지고 22,900은 각각 똑같이 3상은 넣고요. 전압은 똑같아 이거하고 이렇게 220을 AB 이게 좀 빨리빨리 잘 안 되네. 여기 220, 220 양쪽과 22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부위결선법이라고 그래요. 3상이 들어와서 부위결선했다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비상시에 이렇게 많이 개조해서 우선 그 전기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또 하나 추가로 교체해가지고 원래대로 해놓는다고요. 자, 이제 그렇게 그 한전분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해요. 요즘은 어떤 그 개인 하청업체에서 많이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에 있는 분들이 옛날같이 안 하고 아마 어떤 특정 업체에 맡겨서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을 한 만났는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자세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 좀 딴 데로 갔죠. 자, 그런데 지금 결선 방식을 설명하는데 델타 결선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변액 좀 전에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책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변압기 안에 아까 기름이 있었잖아요. 변압기류. 그 기름이 있고요. 그 변압기류는 뭐 재련열이 클 것, 점도가 낮고 냉각 효과급 뭐 이런 게 있어. 인화점이 높고 이게 불이 잘 안 붙고, 그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굳는 게 뭐 이런 이제 등등이 있어요. 이런 건.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읽어보면 돼요. 되는데 제가 그 앞에서는 이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을 조금 줄여서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늘릴게요. 이게 두 번 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냉각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제 주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요거는 물을 주입하는 게 아니고 오일에 이제 이게 오일 주입관을 통해서 오일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입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그 변압기 원형을 뜯은 모습이에요. 그 변압기를 주상 변압기 있었잖아요. 이거 이 한 개의 뚜껑을 열은 모습이에요. 이게 위에서 본 거. 이런 거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경하겠어요? 그래서 구경하라고 이렇게 제가 사진이 있길래 한번 잡아왔어요. 이런 사진도 막 잡으면 안 돼서 출처를 여기 해놨어요. 제가 이 사진도 또 이것도 뭐 이게 내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 우리 집 지붕인데 또 이런 걸 혹시 나올까봐 이게 인터넷인데 출처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휘말리기 싫어서 제가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요 결선법에 얘기해서 모타 결선까지 우리 하고요. 제 영상 강의에 기대하는 분이 모타 그 UVW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 궁금한 분이 이걸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도 학교 수업도 하고 또 다른 분도 같이 보시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요 결선법은요, 델타 결선법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안 더듬고 잘할게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트랜스가 3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압기는 자꾸 트랜스라고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변압기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전압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선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3상이니까 요렇게 UVW면 요렇게 220, 요렇게 220, 양쪽 가에 220 이렇게 돼요. 이거를 좀 예쁘게 써가면서 하면 좀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요렇게 220 요렇게 220 이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이게 아니고 22,900이 들어오는 거고요. 앞에는 역시 컨디션이 두 번 수업 이거 똑같은 건 두 번 하려니까 힘드네요. 아까 22,900이 3개가 3상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전압이 그 말이야. 이게 자꾸 힘드는데 요렇게 220 요렇게 220 양쪽 가에 요렇게 220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 우리 교수가 우리 틀리고 있구나, 우리 선생님 틀리고 있구나 이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그래 좀 힘들어서 그냥 틀렸어요. 이 앞쪽에다 이걸 적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요런 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입력이 요 트랜스가 3개가 있는데
트랜스가 3개가 있는데, 요 입력이 요 위에 단자 있잖아요. 요 위에 단자, 요 제일 밑에 단자가 여기에요. 그래서 그 밑에 단자하고 위에 단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렬로.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단자를 제일 위에 있는 단자하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해서 밑에 거를 제일 위하고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연결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 델타 결선법이라고 해요. 1차, 2차를 똑같이 델타 방식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걸 델타 결선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YY 결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YY 결선이 있잖아요. YY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해요. 밑에 단자를 여기 봐요. 이거 오늘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꾸 헛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큰일이네요. 제일 밑에 단자를 묶어요. 제일 밑에를. 그러고는 위에 단자를 UVW로 바로 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묶은 다리가 여기고요. 묶은 지점은 그라운드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선이 4가닥으로 쓸 수 있다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제가 바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게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냐면, 선생님이 이게 어떨 때 델타를 쓰고 어떨 때 Y 결선을 쓰느냐, 또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냐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해를 돕는 뜻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Y 결선의 특징이 있고 델타 결선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같이 이 Y 결선 법은요, 이 Y 결선이 있잖아요. 요거는 중성점을, 중간 지점을 접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전압으로부터 기기보호에 용이하다. 어떤 전압의 변동에 대해서 전압이 변동된 상승전압이 이상전압이 됐을 때 기기보호가 용이하다. 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지선의 요 고조파역이 또 좀 이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3고조파가 흐르게 돼서 인접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고조파 제거를 위해서 YY 결선을 쓴다. 그러니까 왜 YY를 쓰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3고조파에 고조파가 흘러서 인접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킬 문제가 생겨요. Y 결선법이. 그래서 이제 YY 결선을 쓴다는 말이고요. V 결선으로 아까 한다는 얘기는 3개짜리를 2개로 해가지고 입력은 22,900을 쓰는데 출력은 그 트랜스 2개로 220을 각각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던 거고요. V 결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게 2개로 개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결선 변압기에 한 상의 고장이 생겨도, 그러니까 3개짜리에서 그 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 상이 고장이 나도, 트랜스 하나가 고장 나도 이게 V 결선으로 할 수 있는, 이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델타가. 그리고 저전압에 적합하고요. 비접지 저항이라서 이상전압에 의한 지락사고나 이런 문제의 대치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델타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위에 있는 이점이 있어서 또 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조금 전같이 트랜스가 3개 쓰다가 하나 문제돼도 즉시 대치해서 전기를 오래 만일에 전기를 공급을 안 하면 소송 들어와요. 요즘 한전에 피해 보상. 그래서 그런 대치가 좀 좋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선로로부터 제3고조파가 발생되지 않아서 인접통신에 유도장애가 없는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꾸 제3고조파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걸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60Hz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그림이 예쁘게 좀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 바뀌었을 때, 요게 한 번 바뀌었을 때를 1주기라고 하고요. 요거를 1헤르츠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1헤르츠, 이렇게 1헤르츠라고 한다고요. 아, 진짜 안 써져요, 이거. 이게 펜으로 쓰는데, 이 펜으로 써도 이래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예쁘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초에 이게 60번이 바뀌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플러스 0, 마이너스가 60번 바뀌었을 때를 우리가 60Hz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60Hz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한 번 바뀌었을 때 1Hz라고 하고요. 일본 애들은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1사이클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사이클 단위는 안 써요.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 이 사이클 단위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 헤르츠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잡음이 있는데요. 잡음이 요 1Hz 안에서 요 사이에서 잡음이 3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잡음이 한 번 바뀌었죠. 2번, 이렇게 3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플러스 하면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하면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하면 됐다, 마이너스 하면 됐다, 이렇게 3번이 바뀐 거예요. 요 1주기에서 정상적인 1주기에서 이게 3번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그림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1주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 3번 바뀌는, 플러스는 3번 바뀌는 게 이렇게 섞여서 이 3번 바뀌는 게 잡음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번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3고조파라고 말해요. 이때 이 잡음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주기 안에 잡음이 그냥 똑같이 1주기로 한 번 바뀔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제1고조파라고 하고, 2번 바뀌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 2번 바뀐 게 이렇게 실렸을 때는 2고조파라고 그래요. 글씨가 예쁘게 안 써서 생략할게요. 이것이 3번 바뀌면 3고조파. 그래서 3, 이렇게 1고조파,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까지는 우리 귀에 들려요. 그래서 저주파수, 저주파의 고조파요. 고조파요. 조율할 때 줘요. 아, 이 글자가 너무 예쁘게 안 써져가지고요. 이게 뭐 엉터리예요. 이거 펜이 이거. 그렇고요. 5고조파부터 9번까지 바뀌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요거는. 그러면 5고조파에서 9고조파까지는 고주파, 고주파의 고조파예요. 고주파수에. 우리 귀에 안 들려요. 근데 우리가 9고조파도 이상도 있는데 무시해요. 우리는 무시하는데, 우리가 1고조파에서 9고조파까지를 문제 삼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EMI 잡음이라고 전원부터 들여가지고 EMI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전자파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해 전자파, 그 다음에 마이크로포닉스라고 그래가지고 변조 잡음, 외부에서 방송 잡음 같이 들어온 이런 잡음들, 이런 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자파라고 하고, 일종의 고조파는 그와 같은 전자파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제3고조파라는 말이 나왔고요. 요 위에도 제3고조파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60Hz 중에 한 주기 1Hz에서 잡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3번 바뀌는 게, 이 그림을 너무 정확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안 되고요. 그냥 위에 찌글찌글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찌글찌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작아졌다 커졌다 이래 막 변하거든요. 이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3번 바뀌었을 때 너무 너무 예쁘게 안 돼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따르면 좀 대강 지우고요. 여기서 델타 결선이 있고 YY 결선이 있고 델타 Y 결선이 있고 Y 델타 결선이 있고 V 결선이 있어요. 이렇게 결선법은 보통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한번 이제 까먹었으니까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거는 델타 결선을 말했어요. 트랜스는 3개입니다. 변압기는 여기는 하나짜리죠. 여기는 하나짜리가 붙었지만 저기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2,900이 들어옵니다. 이 앞에 3가닥이 여기 22,900이 이렇게 3가닥 3상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된 거예요. 들어올 때 1차 측을 이렇게 밑에 단자를 위에 단자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제일 아래 거를 제일 위로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를 요 경우 Y결선이라고 합니다. 이 말 이렇게 Y결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그죠. 밑에 단자 제일 아래 단자를 묶어가지고 어스한다 했죠. 보통 어스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상 이래 어스하는데 하고 그냥 위에 단자를 그대로 나오도록 UVW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델타 결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 그림에서 1차 측에서 이렇게 3상이 들어와 가지고 접지 여기에 보면 공통 접지가 요거예요. 제일 위에 라인이 접지 라인이고요. 여기에 UV가 아니고 여기에 22,900이 3상 들어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 단자는 여기 그림을 안 그려놓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변압기를 쓰게 되고요. 요 100은 전력 용량 표시예요. 요건 뒤에 가면 또 요 표에 있는데 여러분 책이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것도 용량 같은 이렇게 생긴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리고 우선 그걸 좀 먼저 설명을 해보자고요. 뭐냐 하면 어디로 갔어? 위쪽으로 제가 올렸는데 앞에 지나가는 것 같으네요. 아이고, 이거 한번 어디로 갔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없는데. 자료가 어째 된 거야? 잠깐만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게 제가 옆에 찾고 있는데 특별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자료가 없네요. 이게 이게 어떡하지? 가만히 있어봐. 그게 어디가 없어. 이 자료가 오늘 수업은 별로네요. 설명이 뭐가 없어졌냐면 그 모타 결선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대했는데 이거 자료가 없어졌어요. 잠깐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으면
여기서 그게 그냥 너무 길어서 생략을 지우면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참 어떡하지? 이걸 방법이 없는데 지금은 그게 그게 왜 통째로 다 없어졌어? 있는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딴 데 있는 PPT에서 찾아가지고 얼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요걸 잠깐 내려보면 이건 또 안 뜨네요. 잠깐만요. 이게 안 떠. 그럼 이걸 복사해 가지고요. 가지고 와야 돼요. 거기서 하니까 또 안 뜨네요. 올해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근데 이게 학교 수업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수업이. 그런데 이게 이제 영상 강의에서는 이게 실시간이잖아요. 이게 이제 방송 같으면 이게 사고예요. 방송 사고. 근데 이런 건데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됐어요.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를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핵심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타 코일이 아까 변압기의 트랜스의 1차 코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한번 다시 이걸 저장해 놓고 또 없어지면 또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기다렸죠. 자, 여기서 이런 트랜스를 보면요, 이게 Y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Y 결선과 델타 결선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델타 결선과 Y 결선을 이해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 연결법을 요 1차 코일, 요 코일이 있고 코일이 3개 있잖아요. 1차 코일, 요거 2차가 3개 있고요. 이 코일을 요렇게 생각해 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모타예요. 모타 안에 코일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있냐면 1번, 4번 코일 단자가 있고요. 2번, 5번 단자 코일이 있고 3번, 6번 단자 코일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이게. 이 코일의 넘버가 기록된 것도 있고요. 또 앞에만 1, 2, 3만 표시된 것도 있어요. 주로 다 써 있습니다. 이 넘버가 RST도 써 있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글자가 지워지거나 혹시 없어지면은 초보는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만일에 3개 위상 중에서 1개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뒤에 3번, 6번이 바뀌었다. 그럼 모타가 반대로 돌아요. 이게. 이 유도형 모타는 이 1개만 위상을 바꾸면 거꾸로 돈다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커피 분쇄기 같으면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예를 들어서 갈린다고 가정하면 반대로 돌면은 안 갈리겠죠. 그러면 그냥 뭐 큰 문제가 없지 뭐 바꾸면 되지 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다른데 회사에서는 벨트가 걸려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사고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위험하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Y 결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여기서 뭐냐 하면 4번, 5번, 6번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4번, 5번, 6번 이렇게 묶으라는 뜻이에요. 여기 4번, 5번, 6번을 이렇게 묶었다는 뜻이다고.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는가요? 봐요.
반응이 왜 이렇게 늦나 모르겠네. 오늘은 여기서 이 4번, 5번, 6번을 여기를 묶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게 요거라고. 요 묶어진, 여기가 묶어진다는 뜻이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1, 2, 3을 1번, 2번, 3번을 요거는 이제 스위치, 마그네트나 이런 걸 통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여기 아니면 여기선 그 우리가 노휴즈 브레이크 같이 차단기, 이건 차단기예요. 그럼 이 차단기를 올리면은 모터가 전압이 공급되는 요 차단기를 여기 그려 놓은 거고요. 여기 1, 2, 3이 RST, 요게 삼상이 공급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는 요 입력은 바뀌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RST는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3번, 6번이나 2번, 5번의 이 단자가 만일에 바뀌었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모터가 반대로 도는 수가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이 여기서 1번이 5번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번이 6번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6번으로. 그리고 3번이 4번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게 지저분해서 이게 자꾸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3번이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연결된 거라 뜻이고요. 나머지는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2번, 5번, 2번은 이게 1번, 5번, 2번, 6번, 3번이 4번. 이게 에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네. 자, 그럼 이거 봐. 1번, 5번 묶었다는 말이고요. 1번, 5번. 그 다음에 2번하고 5번이 묶어졌잖아요. 여기에. 2번, 이거. 이거 잠깐 지워야 되겠네. 잘 안 보여서. 다시. 1번하고 5번 묶어졌다는 뜻이고요. 몇 번? 요 1번하고 5번이 묶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이 묶어졌잖아요. 여기 요렇게 2번하고 6번이. 그러면 여기 2번, 6번 묶어진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최종 3번이 4번하고 묶어졌잖아요. 3번, 4번. 이렇게 묶어진 꼭지점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자리에서 묶어진 데서 뺀 게 R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리, 여기 2번에서 뺀 자리가 S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 뺀 것이 T. 그래서 R, S, T. 이렇게 세 개를 얻었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요, 이걸 다시 그리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인데, 이게 바로 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요. 이 반응이 엄청 늦어요. 오늘은 이게. 방금 전에 같이 이렇게 똑같아요. 원리는. 이게 Y 델타 결선과 같은 방법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셔야 모터도 연결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연결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 1차 코일 3개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와 같아요. 이거 같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모터가. 이것도. 즉, Y결선법과 델타 결선에 대한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럼 다 배운 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이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거거든요. 그 Y결선을 이제 스타 결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Y결선법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 이 Y결선은 우리가 스타 결선이라고 하고, 델타 결선은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묶어지는 과정, 아까 1번하고, 몇 번 있지? 이렇게 봐. 요게 1번하고 5번, 2번하고 6번. 요거죠. 이거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요렇게 묶어지는 이것이, 요게 이제 묶어지는, 요거를 우리가 델타 결선을, 요 묶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 1번, 5번 묶어졌다. 뭐, 요런 묶어진 걸 표시한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Y결선, 델타 결선을, 이게 스타 결선, 델타 결선 한다겠지? 요렇게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표시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냐? 아니에요. 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 자체는 똑같은데요. 실물에서 이 배선을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많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이게 실제 보면 이 부분이 이 콧문으로 잡힌 게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중간에 이게 밑에 콧문 잡힌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렇게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터 결선법은. 자, 이 모터는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인버터, 저 에어컨 같은 데 들어가는 팬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UVW, RST 이렇게 글자에 라벨이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배선을 여러분이 이렇게 선이 누가 만졌거나 이거 틀렸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그러다 보면 모터하고 Y 결선, 델타 결선, 이게 그 트랜스 변압기 결선과 똑같아요. 원리는. 요거 밑에 또 다른 것도 좀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V 결선법 아까 했던 거고요. Y 델타 결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결선법 했고, 또 뭐 YY 결선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모터를 연결하고 또 이 배선을 우리가 점프를 잡는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변압기 요까지 일단 하고요.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1시간 넘게 영상을 찍었는데 중간에 음성이 막 잡음이 들어가고 안 된 거예요. 왜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됐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똑같은 걸 2번 찍으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제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말도 더듬고, 이거 막 행설수설한 것도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더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복습해서 보셔야 모터를 다루는 분들 나중에 좀 쉬울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